교재는 60페이지를 펴시면 되겠고요. 60페이지에 있는 그 허근의 성질을 우리가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내용 정리할 게 몇 개 있어서 그거를 좀 정리하고 자, 허근의 성질이라는 건 우리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뭐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뭐 상관은 없는데 그 방정식을 풀어. 방정식을 해결을 했는데 이제 허근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3차 방정식이 요렇게 우리가 크게 보면 요 x세제곱은 1이다. 요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한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부터 우리가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진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형태로 식을 한번 바꿔줍니다. 그러면 요 3차 방정식을 우리가 3차 방정식 푸는 방법의 기본은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요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보면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근을 구하는 방법 중에서 왜 인수분해를 우리가 택하는 거냐면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x를 찾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라는 걸 하는 거예요.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을 풀 때. 그러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걸 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앞에 친구가 0이 되는 친구는 x가 1이라는 근으로,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얘가 실수 범위 안에 들어오는 친구니까 얘가 실근을 갖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요런 애는 우리가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뒤에 있는 요 2차 방정식을 우리가 한번 풀어볼 거예요. 물론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죠. 우리 근해 공식 쓰면 되니까. 근데 근해 공식을 안 쓰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얘의 판별식을 한번 써볼 건데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음수인 판별식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음수라는 근을 음수니까 얘가 무슨 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허근을 갖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요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허근 중에 하나가 오메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냥 오메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허근이니까 얘가 여기에 한 근이면 이거의 켤레인 친구도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켤레근인 오메가 바까지 우리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두 허근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이게 두 근의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이니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요런 식으로. 그러면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면 두 근의 곱 같은 경우에는 1이 된다. 요렇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어떻게 얻어낸 거야? 이거 어떻게 얻어냈냐라고 생각해보면 근각에서의 관계를 썼다. 이렇게 메모를 살짝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이라는 친구니까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나 오메가 바라고 하면 오메가나 오메가 바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도 성립을 할 거고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다 라는 식도 성립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 이 두 근은 사실은 원래는 어디 근이었냐면
요 3차 방정식의 근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을 풀어서 1이라는 근 하나, 오메가 바 요런 근 3개를 얻어낸 거니까 오메가나 오메가 바를 요 3차 방정식에 집어넣어도 식이 성립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이나 오메가 바의 세제곱 역시 1이 되더라. 요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 두 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얻어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근의 성질을 통해서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의 성질이라는 건 뭐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요런 원리를 여기 이 세 개의 식을 얻어낼 때 우리가 쓴 거고 요 두 개의 위의 식 같은 경우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야. x세제곱은 1이다 할 때 이렇게 5개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과정을 거쳐서 요런 식들을 여러분이 유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금 했던 것처럼. 그러면 요거 말고 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얘도 똑같이 한번 해볼 건데 x세제곱을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또 인수분해가 돼. 왜냐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당연히 될 거고요. 그래서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풀어보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친구를 찾는 게 우리는 목적인데 요 앞쪽에서 나오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실근이 될 거고요. 요 뒤쪽에서 나오는 2차 방정식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친구 쪽에서 판별식을 썼을 때 똑같이 허근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방정식 풀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오는 두 허근을 내가 각각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이게 허근이면 이거의 켤레근도 허근이 될 거기 때문에 오메가 바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식을 얻어내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1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썼을 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가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외우고 이게 될 때는 이렇게 외우면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상황에 맞춰서 이 식을 작성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외워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인수분해 해놓고 작성한다.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어차피 근계수 써도 똑같이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근의 성질 이용해서 대입해주면 0이 될 거고 똑같이 대입해주면 또 0이 되겠죠. 그다음에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바의 세제곱 이번에는 모두 여기서 나온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외워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차근차근히 유도를 해서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요 기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 60쪽에 있는 5번부터 8번까지를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서 60쪽에 있는 5번부터 8번까지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여기 옆에서 다 그거를 해놨으니까 그냥 바로 가져갈게요. 지금 여기서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이나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다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메가 4제곱이라는 친구는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오메가 플러스 2 그냥 이렇게 바로 바꿔서 적을 수가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바 플러스 2라고 내가 적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하면 오메가 바 플러스 2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옆쪽에서 보면 오메가 바 같은 경우엔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합도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아니 1이 아니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니까 요게 이제 답이 3이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바꿔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거듭 제곱이 있을 때는 차수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차수를 낮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오메가 플러스 1분의 1이고 이게 오메가 5제곱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라는 걸 이용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1 더하기 1로 그냥 바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차수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얘는 그냥 2분의 1이니까 그냥 두고 요 앞에 두 개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요런 식으로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를 하는 게 좋냐면 통분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통분을. 그래서 통분을 한번 해보면 이거 두 개 그냥 바로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까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올라가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오메가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2분의 1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면 이런 상황에서는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까지가 어차피 또 0이란 얘기예요. 근데 오메가 세제곱을 1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1분의 여기도 1 남았으니까 1 그 다음에 2분의 1 딱 남아서 답이 2분의 3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이 옆에 있는 식을 다 유도를 해놔야 돼. 유도를 해놓고 나서 문제에다가 식이 정리가 될 때마다 필요한 식들을 넣고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는 건데 우린 옆에 적어놨으니까 그냥 바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지금 3개씩 묶어서 더하면 0이 된다라는 거니까 여기를 좀 더 곱해주면 이거 양변에다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이거를 양변에 곱해주면 오메가 5제곱, 4제곱, 세제곱 요렇게 더해도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몇 개씩 묶어서 계산을 하면 항상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3개씩 묶어서 더하면 이때는 0이 되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3개씩 묶어서 더했을 때 0이라는 값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항이 몇 개 있는지 세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부터 25까지니까 25개가 있는 게 맞는데 여기에 이 1이라는 상수항까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총 항이 26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26개를 몇 개씩 묶어서 계산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3개씩 묶어서 계산을 할 거고 그러면 26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8이고 나머지가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26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8이고 나머지가 2니까 3개씩 묶었을 때 몇 개가 남을 거냐면 2개가 남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맨 뒤에 2개를 남기던 앞에 2개를 남기던 상관은 없기 때문에 앞에 2개만 남길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한 게 결국에는 1 플러스 오메가가 되더라 라는 걸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도 1, B도 1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답은 2가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저기 저 두 개식 중에서 여기 두 개 정리된 거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 가지고 풀면 되겠죠. 근데 허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오메가 말고 알파로 가져가면 알파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이때는 1. 그다음에 알파 바도 1.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작성을 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통분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냥 통분을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통분을 한번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냐면 알파 바 이거 그냥 통분한다라는 건 이거 두 개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분모 같은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알파 바 플러스 1 분의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곱 이거랑 계산하면은 합차니까 알파 바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요렇게 두 개 곱해도 합차니까 알파 바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잘 보세요.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1이고 알파 바도 1이니까 분모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요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얘도 1이고 요만큼도 1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알파 바의 제곱이 약간 거슬릴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을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겠죠. 여기 둘째 줄에 있는 거 근의 성질 이용했던 거. 그 다음에 알파 바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바 플러스 1도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파 제곱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알파 바의 제곱도 알파 바 마이너스 1이라고 바꿔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요 위의 식을 뭘로 우리가 좀 다시 정리할 수가 있냐면 알파 제곱 대신에 요거를 넣으면은 알파 알파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2라고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알파 바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바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거만. 그러면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어차피 또 1이니까 1 빼기 4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더라.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여기 옆에 이렇게 적어놓는 식을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돼. 유도를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 그 유도를 한 걸 통해서 구하는 식을 잘 변형해서 대입을 잘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여기까지가 허근의 성질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연립방정식 한번 푸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방법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건 딱 2가지인데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를 빼서 어떤 문자 하나만 남기는 방법으로 가거나 아니면 문자를 하나로 정리해서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주로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얘는 특히 언제 많이 쓰는 거냐면 1차랑 2차를 연립할 때 1차랑 2차를 연립할 때 대입법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이 좀 원래 푸는 방법대로 풀면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자세하게 보진 그냥 설명만 어떤 방법이 있다라는 거 설명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조금 특이한 건데 인수분해가 가능한 친구가 있어요.
인수분해 가능식이 존재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는 거냐라고 보면 예시를 하나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차 그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올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제곱은 0이다 라는 친구랑 이런 친구랑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는 0이다 이런 친구를 우리가 0은 좀 그렇고 한 5 정도라고 해볼게요. 요런 두 개를 우리가 연립한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요렇게 y 제곱이라고 하자.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봤을 때 요 위에 친구가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식을 어떤 식으로 이거 인수분해를 했을 때 x-y, x-2y는 0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x가 y가 되거나 x는 2y가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위의 식을 만족하는 건 x가 y가 되거나 x가 2y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디다 대입을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x 대신에 y를 집어넣어 보면 여기다가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집어넣을게요. 뭐 상관은 없지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이때는 요 상황일 때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이 5가 되면서 x제곱은 5다라는 식이 만족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x가 루트 5나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럼 x랑 y랑 값이 똑같기 때문에 y도 루트 5고 이때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렇게 식을 우리가 일단 근을 얻어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x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냐? 2y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x 대신에 2y를 집어넣으면 4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y제곱이 5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3y제곱이 5가 되면서 y는 루트 3분의 루트 5가 되거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5가 될 거예요. 그럼 이때는 x도 마찬가지로 y 값에 2배 해주면 되니까 루트 3분의 2 루트 5가 되거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루트 5가 되더라. 이렇게 순서쌍이 총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 순서쌍, XY 순서쌍이 최대 4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가능식이 존재할 때는 인수분해를 해서 다른 식에다가 인수분해 되어 있는 식을 정리해서 대입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이 있겠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좀 공통수학 1에서 특이하게 등장을 하는 건데 2차 방정식의 근각의 관계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잘 활용을 안 하긴 하는데 어려운 문제 풀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x 더하기 y가 4고 xy가 2가 되는 친구를 우리가 풀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 어떻게 풀면 좀 쉽게 풀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쉽게 푼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풀면 답이 나오긴 하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정리를 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x랑 y 순서쌍이 바로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게 두 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x랑 y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x랑 y가 두 근인데 두 근의 합이 4가 되고 두 근의 곱이 2가 되는 2차 방정식을 하나 설정을 할 거야. 그래서 t제곱 두 근의 합이 4니까 마이너스 4t 두 근의 곱이 2니까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두 근은 x랑 y가 되더라.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t를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왜냐면 근의 공식 쓰면 되니까. 근의 공식 쓰게 되면은 2 풀마 이거 뭐야 짝수근의 공식 쓴 거니까 루트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온 2 플러스 루트 2랑 2 마이너스 루트 2를 x랑 y에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x가 2 플러스 루트 2가 되면 y는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고, 반대로 x가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 y가 2 플러스 루트 2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x 더하기 y나 xy가 굉장히 눈에 보이는 식들이 있어. 연립방정식 중에서 그런 애들은 다 요걸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다라는 걸로 정리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옆에 9번부터 12번까지를 한번 먼저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9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입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밑에가 인수분해가 안 되기도 하고 요게 1차, 2차니까 1차, 2차는 대입이 기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y는 x-4라는 식을 여기다가 y 대신에 대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4 마이너스 x-4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가 되더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제곱 하나만 남을 거고, 마이너스 4x 여기 마이너스 8x인데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4x,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6 여기 플러스 5까지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21이 0이 되면서 x가 마이너스 7이나 3이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x가 마이너스 7일 때는 y가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고, x가 3일 땐 y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8, 얘네 두 개 더하면 2니까 2가 최종 답이 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0번 한번 볼게요. 10번 같은 경우에 1번은 저 위의 식 같은 경우에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x-2y x 플러스 y가 0이다 라고 우리가 일단은 정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x가 2y가 되거나 x가 마이너스 y가 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 x 대신에 2y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다가 x 대신에 2y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4y제곱 마이너스 4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면서 y제곱이 4가 되기 때문에 y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y 대신에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x가 4가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순서상 두 개를 이미 얻어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x가 마이너스 y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y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2y제곱이 마이너스 4가 돼서 y제곱이 마이너스 2인데, 여러분 이거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이제 허수를 배웠으니까 y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건 y가 루트 2i가 되거나 마이너스 루트 2i가 된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x는 x랑 y랑 부호만 반대니까 마이너스 루트 2i, 이때는 루트 2i, 이런 식으로 총 해가 순서상이 4개가 나오더라 라는 걸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허근 나오는 거는, 허근이 나와도 해를 구하라고 하면 이것까지 다 구해줘야 돼. 공통수학 1에서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주고, 이거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것까지 다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잘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물론 여러분 그 약간 센스 있는 학생들은 이거 그냥 숫자 대입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숫자 대입해서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어. 그래서 이게 x가 3일 때 y가 1이 되거나 x가 1일 때 y가 3이 되는 건 맞아요. 요게 두 개가 답이긴 해. 이렇게 답이 두 개인데 이거 바로 찾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아까처럼 한번 풀어보면 두근의 합이 4가 되고 두근의 곱이 3이 되는 거니까 그런 2차 방정식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1이랑 3인데 그 1이랑 3을 x랑 y랑 나눠 가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근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사실 눈에 보이는 식이기 때문에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아까 저기 예시 들어준 것처럼 이상하게 나오면 여러분이 이거 생각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11번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요 밑에 친구가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친구가 x로 묶었을 때 x-2y가 0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가정할 수 있는 건 x가 0일 때가 있겠죠. x 대신에 진짜 다 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y 값이 5y 제곱이 9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y가 그때는 이거 루트 5분의 3이니까 그냥 루트 5분의 3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x 대신에 x가 2y일 때도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x 대신에 2y를 집어넣어주면은 4y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8y 제곱 플러스 5y 제곱이 9가 되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y 제곱이 9가 되는 거라서 y는 3 아니면 마이너스 3인데 이때 x는 6 아니면 마이너스 6일 거예요. 근데 x를 알파라고 했는데 알파가 양수니까 이거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최종 답은 9가 되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알파가 0이니까 이 조건에 만족을 하지 않아서 요거는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보게 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 x랑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었는데 한 쌍의 해만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x든 y든 한 개씩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 개씩밖에 없다. x, y 순서상 자체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y를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생각을 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제곱이 k다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정리를 해보면 이게 4x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x 제곱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6x인데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16x 마이너스 16 여기 마이너스 k가 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 플러스 k는 0이다 라고 바꿨는데 x, y 순서쌍이 한 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x가 한 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x가 한 개가 나와야 x, y 순서쌍도 한 개가 될 거니까 그렇다는 건 요 2차 방정식에서 근이 하나밖에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중근이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중근이다라는 거 풀 때 우리는 바로 뭐를 떠올려야 된다? 판별식을 떠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맞네? 이거 계산? 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요거 짝수 판별식 쓴 거니까 6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k가 0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K는 48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